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TV 주치 의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응급센터 전담 전문의 전창원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목조목 참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맡고 있는 전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지죠. 겨울철 빙판 사고부터 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평소 산책을 좋아해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었는데요. 전날 밤 눈이 많이 내렸던 아침에도 매일 걷던 길이니 괜찮을 거란 생각으로 나름대로 단단히 채비 후 산책에 나섰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내린 눈이 얼어붙은 빙판길을 미처 못 보고 걸어가다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외관상 다친 곳은 없어서 서둘러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찾아온 엉덩이 통증에 응급실로 향했는데요. 검사 결과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 조심했어야 하는데 건강해지려고 했던 산책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고 말았어요. 겨울철 저처럼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낙상 사고 등 여러 겨울철 사고를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의 참견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빙판길에 넘어져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는 사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환자분처럼 사연자분처럼 낙상 사고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또한 신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눈이나 얼음길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 진료를 받는데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뼈 검사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뼈 골절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 말고 좀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사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잘 걸어가다가 낙상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추운 곳에 노출되어서 동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저체온증, 또한 요즘에 겨울철에도 레저라든가 스포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2차적인 사고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에는 보통 음식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겨울철에는 식중독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중에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상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낙상사고도 부상에 여러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형이 뭐 넘어지면서 다친 부위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두부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이나 물체에 부딪혀 가지고 안에 뇌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척추 골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척추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척추뼈가 눌리듯이 골절이 발생이 되는 거죠. 또한 고관절 골절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골밀도가 낮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엔 낙상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면서 허벅지가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3명 중에 2명꼴로는 고관절 골절이 대부분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서 손목이나 발목을 다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보통 넘어질 때 잘못 짚거나 디뎠을 때 인대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가지고 염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왕왕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저는 빙판길에서는 아니었지만 넘어져서 한번 팔로 이렇게 디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많이 아프긴 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저는 그냥 빨리 후다닥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걸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넘어지시면 당황하셔서 그리고 주위의 시선이 걱정되셔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넘어지고 나서 이렇게 바로 움직여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만약에 낙상 사고 즉 넘어졌을 때는 우선 몸을 움직이지 말고 내가 어디가 다쳤는지 일단 빨리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 없고 그렇게 다치지 않았다면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움직이지 말고 본인이 119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119에 연락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섣부르게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2차적인 사고를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골절이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섣부르게 움직이다가 뼈가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때는 바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에 갔는데 며칠 있다가 아파서 결국에는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사연자분께서는 고관절 골절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빙판길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나면은 근육이나 신경 이런 데 손상을 입는 염좌나 골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외상을 입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골절을 의심해야 돼요. 근데 골절이나 염좌가 이렇게 발생이 됐으면 내가 골절인가 아닌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증상들이 모양이 변형이 돼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그만 손을 들다 되게 많이 아파온다라든가 아니면 관절이 내가 좀 움직이려 하는데 안 움직인다? 아니면 많이 부었다? 피멍이 들었다? 아니면 빠가닥빠가닥 하는 그 우리가 파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프라이스로 요약된 원칙이 있습니다. 영어로 P-R-I-C-E 가격이라는 건데 아니에요. 간단하게 줄임말이에요. 이게 P, protection, 손상 부위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rest, 다친 부위를 안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 I, ice, 얼음을 대줘야 되겠죠. C, compression,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E, elevation, 팔다리를 위로 올려들어서 그만큼 통증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라이스는 가격으로 하지만 자, 이것만 외웁시다. P-R-I-C-E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P-R-I-C-E.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바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너무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프라이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낙상 사고를 겪고 나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낙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손목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음으로 인해 가지고 손목 골절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손목뼈는 크게 어긋나지만 않았다면 뼈를 맞춰 가지고 석고로 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대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뼈가 많이 어긋났다면은 뼈를 맞춘 뒤에 고정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우리가 금속을 넣거나 아니면 나사못을 이용해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척추를 다쳤을 때 척추 너무 겁난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엉덩방을 찌음으로 인해 척추에 힘이 모여져서 이것이 찌그러지면서 약한 척추가 주저앉으면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될 때는 1차적으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안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그리고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이게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계속 유지가 안 된다면은 국소 마취, 우리 몸에 국소 마취를 해서 척추에 바늘을 집어넣어요. 거기에서
골 시멘트를 주입해서 골절 부위를 안정화시키는 척추 성형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많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고관절 골절 말만 들어도 겁난다 그죠?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치료에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가능한 조기의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 환자분들이 대부분 당뇨나 동맥경화 같은 내과적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속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이런 질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을 일으켜 수술조차 할 수도 없어요. 대퇴골이 골절되면 뼈가 잘 붙지 않아가지고 엉치관절에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골두가 썩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골절 부위가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나사못을 이용해가지고 골절 부위를 견고히 고정한 수술을 시행을 해야지 차후에 보행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골절 부위가 전이가 됐다, 즉 어긋났다 이런 경우에는 골절 부위가 치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골관절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바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치료를 요하는 사고인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 이렇게 낙상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우리 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사실 저도 이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디 외부에 나갈 때 그리고 장시간 뭐 야외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손난로 혹은 핫팩 등이라고 하죠. 가벼운 난방용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난방용품들을 사용하다가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온 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온 화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40도에서 70도 정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이 피부 손상들이 조금씩 와요. 그리고 이 손상들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화상을 입는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게 화상과 저온 화상의 차이가 뭐냐면 화상이라는 것은 아주 화염이라든가 아주 고온에서 직접적으로 노출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요. 아, 화상 입었다. 그렇지만도 저온 화상이라는 것은 아주 저온, 약한 온도로 우리가 계속 그 피부에 대해서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쪽에 열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포와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 가지고 저온 화상이라고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사실 고온 화상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저온 화상도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저온 화상에 노출되었다는 것조차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혹시 이렇게 내가 저온 화상을 입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저온 화상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온 화상은 화염이라든가 고온이 바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통증이 바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화상 입었다는 걸 바로 인지를 하죠. 그렇지만도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엔 대부분 통증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따뜻한 것을 계속 접촉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잘 없지만 그러나 빨갛게 된다라든가 만약에 반점이 있다라든가 심하게 가렵다라든가 물집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비교적 증상은 경미해요. 그렇지만 이런 증상들이 경미할 뿐이지 화상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도 이 상처 자체는 열이 서서히 전도되기 때문에 보기보다 깊은 상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손상이 깊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 피부 조직이 썩어가지고 궤양이 있다라든가 피하 조직이 괴사가 된다라든가 또한 근육이 다친다라든가 이런 심각한 피해를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 몸에 조금 이상한 반응이 생겼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저온 화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병원을 찾기 이전에 혹시 가까운 곳에서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 흐르는 미온수로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식혀줘야 되는데요. 화상이라 해서 찬물로 바로 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키포인트는 미온수로 화상 부위를 천천히 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생긴다면 이 물집은 억지로 터뜨리지 마세요. 왜?
작은 물집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도 치료 효과를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집이요? 예. 그러나 네. 물집이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터뜨리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화상 부위를 꺼지나 깨끗한 수건으로 조심히 닦고 화상 연고를 잘 발라주시고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2도 이상의 화상에서는 흉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 치료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사실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고를 안전하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저온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칙은 고온에서 장시간 모든 물건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우리가 전기 매트라든가 전기장판, 온수매트 이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담요라든가 이불을 깔아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또한 장기간 이런 온열기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부위에 열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또한 우리가 전열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전열기 사용할 때는 온도를 낮춰주거나 타이머를 사용해서 많이 쏘이는 것을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핫팩이라든가 노트북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핫팩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네. 잠깐 우리 너무 손이 시려울 때 잠깐 만지는 정도, 그리고 장시간 주머니에 보관하는 것보다 중간에 한 번씩 꺼내주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이렇게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한파가 왔을 때 한랭 질환을 앓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동상이 떠오르는데 동상 이외에도 동창이라는 증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동상과 동창의 차이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추운 곳으로 가게 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얗게 질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손끝이 빨갛게 되면서 막 가렵거나 네.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를 동창이라고 그래요. 이 동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온 변화로 인해 가지고 모세 혈관들이 수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직의 손상이 아주 미세하게 있어 가지고 자가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동창이라고 합니다. 네. 동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조직이 썩고 괴사가 되는 경우를 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간단하게 동창은 이제 미세 혈관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 동상이라는 것은 조직 자체가 괴사가 됨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되는 것을 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동상보다 동창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창은 종종 겪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제 따뜻한 곳으로 오면은 저도 종종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체적으로 뭐 손에 빨갛게 되고 간지럽혀지면은 그게 동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동상과 동창일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창과 동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계가 4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이 피부가 붉어지고 또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고 막 가려워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이 생기면서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약간 벗겨지면서 약간의 미세 출혈 같은 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도 같은 경우는 손상된 부위가 쑤시고 아프다가 감각이 사라지죠. 그리고 피부가 약간 썩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3도라고. 4도 같은 경우엔 3도와는 별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육과 뼈까지 파괴되어가지고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4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왔을 때 뭐 가렵거나 뭐 손이 시리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손에 이렇게 호 불어서 따뜻한 바람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비벼서 열기를 내는 정도의 대처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랭 질환을 겪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추우면 손을 비비고 호하죠. 그러나 너무 추우면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한 이게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반지나 시계, 신발이 젖거나 장갑이 젖어 있거나 양말이 젖거나 이렇게 하면 즉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동창이나 동상이 걸린 손이나 발을 주머니에 넣거나 해서 내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기는 이러한 부위는 체온과 비슷한 한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에다가 20도에서 40분간 담가주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빨리 돌아와요. 그럼 이렇게 담그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이 물기를 말리고 상처 부위를 감싸고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내 손이 얼었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뜨거운 곳에서 내 손을 녹이는 것보다는 내 체온과 가장 가까운 비슷한 온도에서 손을 녹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랭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을 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복장을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한 우리가 추위에 피부 노출을 가능한 빨리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 수칙에 따르면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제일 좋고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의 체감 온도, 오늘 춥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날씨 정보를 확인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외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또한 장갑, 목도리, 모자, 또 마스크 등을 착용하게 되면 우리 보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양말이나 내 이 방한복들이 젖거나 땀에 찼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한 용품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선생님께서 뭐 장갑, 모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여름 못지않게 겨울 스포츠 즐기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마 겨울 스포츠를 더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뭐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레저를 많이 즐기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곳에서도 안전사고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사고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할까요? 일단 대표적인 스키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은 2019년에서 2023년 5년간 접수된 사고에 보면은 모두 1,234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2019년에는 108건, 2022년에는 335건, 2021년에는 111건으로 있었고 또한 2022년에는 237건이 있었으며 2023년에는 443건으로 최근 3년 동안은 가파르게 많이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물론 안전요원이 계셔서 와서 도와주시겠지만 그 넓은 스키장에서 내가 다쳤다, 넘어졌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당장 내가 어디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잘 가늠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허허벌판 스키장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대처 방법은요. 일단 안전요원한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다고 반드시 알리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혼자 넘어서 다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이용자와 충돌했죠. 이런 경우에는 나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다른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서 사고가 났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또한 가벼운 사고라도 항상 의무실에 방문하여서 처치를 받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함께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스키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기 전에 사고 예방법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안전한 그리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키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고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스키나 스키보드를 타기 전에는요. 스키나 스키보드를 내가 처음 타는 경우에는 전문 강사한테 반드시 강습을 받고 처음 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헬멧이라든가 무릎 보호대 이런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후에 리프트 탑승이라든가 스키 타는 것은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피로를 느낀다면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로프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길 때는 표지판이나 근무자의 안내를 반드시 따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가장자리에서는 스키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프트를 탈 때는 리프트를 탑승하거나 하차 시에는 반드시 가이드의 지시를 따라 주시고요. 그리고 탑승 중에는 심한 몸놀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방법으로 잘 지킨다고 해도 사실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선생님께서 응급센터에 계시다 보면은 여러 사고를 겪은 환자분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겨울철 특별 안전사고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계실까요? 네,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요즘 연말에 회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날 추운 날에 이 젊은 친구였었는데요. 이 직장에서 아주 맹렬하게 일을 한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회식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 회식이 그 연말 분위기를 즐긴다고 밖에 추운 곳에서 회식을 했나 봐요. 사람이 춥게 되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추위를 잊기 위해서 술을 엄청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 추우니까 내 전기장판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거기서 잠 모양이에요. 일어나 보니까 엉덩이 쪽이 빨갛게 있어 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혼자서 자가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 왔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화상을 입었어요. 그 좋은 화상을 입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벌써 화상이 근육층까지 침범한 4도 화상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근육 이동술까지 시행을 하고 피판 치환술까지 하고 피부 이식술까지 해가지고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겨울철에 무지 고생 많이 했었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런 온열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그냥 따뜻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음주를 하면 사실 그거에 더 둔감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시는 온열기구 조금 예민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견 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점차적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질수록 우리가 따뜻한 것만 찾게 되겠죠. 따뜻한 불을 쬐인다라든가 아니면 전기장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온 화상 위험성이 또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바깥에서 막 운동을 하다 보면은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외상 위험성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곳을 찾자니 저온 화상 위험성이 있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자니 외상 위험성이 있고 무엇이든지 예방이 중요해요. 이 예방을 잘 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 건강한 겨울 나도록 기도합시다. 화이팅! 오늘도 유익한 정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